뭐 이제는 이 길을 걸어오셔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업에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친구들에게는 완전 대선배님이실 것 같은데 대선배님으로서 이거를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제 저희가 조금 그 친구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 직업을 조사하면서 알아본 게 많은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게 전문 직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다 보니 워낙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이슈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대학교에 관련 전공을 배워서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조주기능사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15년 동안 계신 경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한 친구들을 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움은 되죠. 아까 뭐 0에서 뭐 0부터 10까지가 있다면 0에서 10까지 가는 거라 보다 3에서 10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우니까요. 근데 내가 3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래서 나태하거나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학습을 아까 처음에 제가 인터뷰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바텐더는 전문 직업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죠. 오히려 0에서 시작한 친구들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자격증은 저도 면접을 보면 자격증 갖고 온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자격증은 이 친구의 능력보다는 이 친구의 약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대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공 자격증을 땄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딱 거기까지. 관심이 있어. 그냥 말로만 저 바텐더가 너무 하고 싶어요. 보다는 바텐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자격증 준비됐고 자격증도 있어요가 조금은 신뢰가 더 가겠죠. 그쵸.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현장에 오면 너무 다른 것도 많고 다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면접 얘기가 조금 언급이 돼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점장님이시니까 직접 면접도 보실 것 같아요. 그럼 면접을 볼 때 지금 이제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직업을 대하는 마음가짐 정도를 조금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혼자 독학을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푸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큐어 종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면접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거 조금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아까 그 용어 푸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술 따르는 거죠. 지거링 푸어링 하는데 보통 이제 지거를 이용해서 정확한 용량을 넣는 지거링과 뭐 이렇게 프리푸어라 그래서 정확한 양을 이제 속도를 재어서 넣는데 이거는 누가 됐든 간에 입사를 하면 테스팅을 새로 해야 되고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자기가 독학했다 그래서 그게 그렇죠. 플러스는 아니네요. 왜냐하면요, 바텐더라는 직업은 이 칵테일도 저는 음식이라 생각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음식이랑 그 식당이 좋아서 가는 이유가 그 가게 음식이 맛있어잖아요. 그쵸. 맛있어잖아요. 그래서 음식 맛이 변하면 안 가죠. 그쵸. 바도 바텐더가 하는 서비스와 칵테일과 보여지는 모습이 실망스러우면 그 가게를 안 가요. 쉽게 말해서 너무 칵테일을 잘생기고 칵테일을 잘 만드는데 너무 지저분하다던가 너무 잘생기고 깔끔하고 화려한데 칵테일이 맛이 없다던가 맨날 갔는데 술이 취해 있다던가 그런 안 좋은 모습이 그 가게의 이미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이 일을 하면서 맞춰가야 돼서 제가 사실은 제일 면접 볼 때 많이 보는 건 그분의 경력이에요. 이 경력이 이 업계에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 과거에 했든지 얼마나 했는가. 저는 사실 그걸 봐요. 되게 중요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2달 뭐
카페 2달. 그러면, 아, 우리 가게도 2달밖에 일하지 안 않을 수 하겠구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그걸 사실 제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아까 뭐 말하자 약간 좀 존버한 스타일이라서, 네. 네. 네, 존버한 스타일이라서, 오래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분명히 되거든요. 왜 그 분야에 오래 있다는 건, 싫든 좋든 공부를 버틸 수 하고, 있다라는 네. 거니까. 그래서 과연 이 친구가 한 분야에 관심이 가서 하면 적어도 1, 2년은 하는지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봐요, 사실. 그 다음 인성. 인성. 네. 면접의 태도나 이런 인성. 제가 유튜브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어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플레어바라고 해서 굉장히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면접 때 그 복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혹시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면접부터 어떤 복장이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레어바에서 있는 바텐더는 자기 개성이 조금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직업이잖아요. 뭐 옷 입는 스타일도 좀 더 프리하고 그러다 보니 약간 자기 개성을 오히려 좀 더 드러내기 위해 과하게 옷을 입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면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서비스업이고 화려함이 있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 경험이거든요. 네. 제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여기 이제 저희 퍼진에버 컴퍼니 총 대표님 네, 처음 면접을 보고 네, 제가 이제 매장을 배치를 받았어요. 네, 그 매장에 배치를 갔을 때 이제 그 당시 거기 매니저님이 네,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친하게 형으로 지내고 지금도 저에게 많은 좋은 얘기 해준 형인데 처음 그 형이 저한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 형이랑 이제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 형이 저한테 처음 알았는데 처음 저를 봤을 때 대표님 쟤를 왜 뽑았지? 아 진짜 그랬대요. 그 생각했대요. 아, 왜냐면 덩치도 크죠. 네. 덩치도 진짜 목소리도 걸걸하죠. 덩치도 크죠. 머리도 이렇게 짧고 건달같이 이런데 쟤를 왜 뽑았지? 하고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모보다는 뭐 말했지만 고객에게 다가가는 거, 커뮤니케이션 또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보이니까 네. 더 좋아지고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첫인상이니까 그쵸. 네, 좀 깔끔하고 좀 예의 있어 보이고 좀 신뢰가는 인상이 어느 직업이나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깔끔한 외모와 모든 면접의 그런 조건을 통과해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현장에서의 이 복장은 제한이 없나요? 뭐 스타일 그 업장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클래식 쪽은 뭐 슈트를 이쁘게 입죠. 입고 네. 좀 한 번씩 부럽긴 한데 저희는 파티하거나 행사 있을 때만 슈트를 입거든요. 좀 반대죠.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것도 조금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일할 때는 네. 조금 여자 바텐더 분들이 남자보다 많이 꾸미니까 네. 좀 비유를 하자면 구두 신으면 안 됐고요. 왜요? 발이 아프니까? 그것도 있고 이 바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운동화 신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 처음 일할 때 네. 바텐더들은 여자 바텐더는 구두 신으면 안 되고, 네 모자 캡 쓰면 안 되고. 그럼 남자든 여자든 바텐더들은 모자 쓰면 안 아무래도 되고 그쵸. 왜냐면 눈이 가리니까 이게 술을 한 잔 드셨잖아요 고객분들이. 네. 이게 모자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예의도 아니고 좀 무섭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네. 근데 지금은 뭐 구두를 신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는 많이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지금도 그걸 따지면 보통 이제 젊은 친구는 꼰대라고 일 안 그럴 수 하려고 있을 그러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저희 같은 플레이어바는 조금 자유롭죠. 단, 슬리퍼나 이런 샌들은 안 되죠. 왜냐면, 발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뭐 떨어뜨려서 발이 찍히거나, 그래서 운동화. 저 처음 일할 때는 반바지도 안 됐어요. 와, 그래요? 네, 바에서 남자들은 반바지도 안 됐어요. 되게 보수적이었었네요, 의외로.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죠. 매너. 매너, 네.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요. 이 밖에 고객님이 앉아있는 공간과 이 안의 공간은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손님이 아무리 친해도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의 가게를 가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고, 그 좀 약간 성스러운 공간이라서, 뭐 남자 같은 반바지에 뭐 슬리퍼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워낙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여름 시즌에는 뭐 썸머 파티, 아, 그쵸. 무슨 파티에서 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하루는 컨셉으로 일할 때도 있죠. 예비 바텐더들이라고 부를게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할 때 고려되면 좋을 점, 그 다음에 면접 때 고려하면 좋을 점, 이제 그리고 앞으로 그 업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조금 복장이나 이런 걸 신경할 때 이제 신경 쓸 때 거진 모든 게 다 이제 매너가 제일 바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그 회사를 가보거나 혹은 그 가게에 가서 면접을 봐보거나 혹은 거기서 뭐 몇 개월이라도 인턴을 해보지 않으면 공고란에 뜨는 걸로만 보기에는 사실 내가 첫 직장을 고른다거나 혹은 회사, 소위 말해 이 일반 직장인들 치고는 이제 직장을 고르는 거죠. 그걸 고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걸 위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어떤 걸 좀 고려를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바에 네, 취업을 할 수 그쵸. 있냐고요? 제일 좋은 건 가보는 것 같아요. 아, 직접. 네. 가서 느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손님인 척하고. 그게 입장에 따라 좀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손님인 척. 그냥 그쵸. 네, 염탐하는 염탐하는 것들. 것도 보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 바텐더가 하고 싶다면, 네. 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 가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마음이 들어과 동시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 거죠. 다니다 보면 이게 내 색깔에 맞는 곳이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화려하고 이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에 이 퍼포먼스 이게 좋다, 즐겁다, 나도 여기서 일하면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 그래 나 바텐더도 하고 싶었는데 그럼 여기서 일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플레어 바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냥 그냥 단순히 나 바텐더 하고 싶어, 어디가 뭐 이런 인터넷에 공고를 안 보고 바 구하네, 막상 가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르고 이상한 것도 많을 수도 네.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직업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이 색깔이 맞겠다, 나 이런 데서 하고 싶다, 이런 걸 조금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플레어 바텐더를 혹시 준비하면 좋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플레어 바에 사실상 오는 게 좀 더 좋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거다 보니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거나 뭐 어떤 성향, 성격 뭐 이런 거에 따라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클래식 바가 됐든 뭐 이런 플레어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플레어 바가 됐든 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약간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시선 받는 거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플레어 바라고만 해서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바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주목을 받기 때문에 네, 저희 가게도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미음자로 돼 있잖아요. 네네. 저는 뒤에 눈이 없죠. 하지만 뒤에 고객은 저를 보고 있죠. 네. 그래서 행동을 조심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앞에 손님 안 보인다고 뭐 폰을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어도 뒤에서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어느 바에 가나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러면 제가 듣기에 이 플레어 바는 워낙 특색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끼가 있는 사람이 이쪽에 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춤을 조금 춘다든지. 아무래도 조금은 뭐 높지 않아 있는 게 좋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런 몰트 위스키 바나 이런 데서는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자기가 그런 쪽을 지루하지 않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면 예, 무조건 그런 친구들 해야 된다고 아니고 유리하다면 이쪽은 아무래도 목소리 크고 누구랑 다 잘 지내고 좀 끼도 있고 이렇게 좀 활발한 친구들이 조금은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그게 반드시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럼요. 제가 이 퍼지네이블이라는 이
바를 보려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평도 좋고, 사실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미 취재차 왔던 적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내용상에 퍼지네이블 대표 칵테일이 뭐 크레이지 블루, 옥보단 뭐 이런 이름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 매 시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처 칵테일은 항상 다르겠지만, 이 팀원들끼리 시그니처 칵테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서로 연구도 하고 뭐 서로 피드백도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옥보단 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뭐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서도 뭐 어느 바에 가서든 네. 옥보단 있냐고 하면 아마 부산에서 오셨냐고 물어볼 정도로 부산에서 조금 부산을 대표하는 칵테일 중에 하나예요. 네. 보통 부산을 대표하는 칵테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준벅, 응, TGI 네.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만들어진 부산마트에서 만드는 칵테일이고, 옥보다는 저희 퍼진앱에서 만들어진 칵테일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희 브랜드의 뭐 대표적인, 그리고 크레이지 블루는 저희 이사님 닉네임이 블루예요. 아, 네, 바텐더 처음 시절에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사님이 만든 칵테일이에요. 아, 네. 맞아요. 이사님께서 그때 인터뷰 하시는 거 봤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원래 크레이지 블루라는 뜻이 우울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영국 뭐 영어로. 네. 그래서 미치도록 우울한 날 마시고 기분 좋아지라는 뜻에서 지금도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10년, 12년 전에 만든 칵테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를 가면 그럴 거예요. 이 네이밍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 술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중성을 이제 띄기도 하는. 그럼요. 이 네이밍은 어떻게 하세요? 서로 고민하나요? 막 회의하나요? 이거는 바텐더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제조한 술에 그 술은 자기가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칵테일을 뭐 이렇게 시그니처를 만들 때는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름이니까 여름의 색깔을 내면서 네. 여름 느낌이 나면서 이런 맛이었으면 좋겠고, 네. 이런 색감이었으면 좋겠고, 네. 어떤 글라스에 담겼으면 좋겠고, 네. 그걸 이제 일단 기본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만들기 때문에 그 기본 바텐더가 그 생각을 담아서 한 잔에 담아내기 때문에 네. 맨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 요리란 뭐 접시에 마음을 담아내는 그쵸, 것처럼 그쵸. 저희도 칵테일을 바텐더가 마음을 담아 그 생각을 담아서 네. 시그니처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 생각과 어울리는 네이밍을 정하려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 이제 이 시그니처를 만드는 친구들이랑 동생 후배들이랑 같이 만들면 네. 멋진 이름을 선호해요. 멋있는 이름, 영어로 된 멋있는 이름. 뭐 와일드 플라워, 네, 블루 사파이어, 예를 들어서 뭐 멋있는. 약간 경주마 이름 짓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제 경력이 좀 되면 이름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와닿을 수 있는, 와닿을 뭐 수 있는? 섹시한 엉덩이, 네, 확 와닿네. 네, 뭐 부드러운 병광색, 네, 그래, 그런, 네, 꽂히네요. 네, 그게 좀 스타일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그런 닉네임을 절대 안 정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생각해서 만든 칵테일이기 때문에 이름도 멋있으면 좋겠는 내 거예요. 자식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서로 만들고 나면 팀원들끼리 서로 테이스팅도 하고 이제 피드백도 왔다 갔다 하면 반영이 되나요? 메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맛봤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맛을 보는 기준이 다른데, 어떤 사람 난 이게 좀 더 달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고객들한테 선보일 때 그 피드백이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신 바텐더님의 그 영혼이니 잘 건터치를 안 하는지.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도 창작자의 그 생각과 의미는 존중을 해주려고 해요. 최대한. 네. 하지만 대중적이어야 돼요. 매장에서 판매를 할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쁘게 만들었는데 네. 안 찾아요. 네. 안 팔려요. 네. 그럼. 그러면 묻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양보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퍼진앱 컴퍼니로 좀 비유를 하자면, 나는 어쨌든 이 회사에 소속된 그쵸. 바텐더니까 네. 내 작품이, 내가 만든 칵테일이 메뉴 1월에 올라가는
올려주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스타일의 조금 상품화를 하려면 내 의지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프랜차이저들은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상호조화는 다행히 잘 돼서 저희도 이제 매 시즌 각대를 만들고 있죠. 지금까지 질문은 이제 점장님의 포인트에서 드렸다면 이번에는 협회장님으로서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이 제일 친구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회에서 매해 코리안컵이라고 이제 대회를 주최를 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한국수를 베이스로 한 그런 대회가 주최가 됐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 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대회는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나가면 그게 혹시 연봉에는 반영이 되는지 뭐 요런 부분. 이거는 좀 민감한 건데요. 네. 어느 대회든 좋지 않은 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질문이랑 조금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저는 말해주고 싶은 건 제가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도 그렇지만 대회는 100% 자기가 만족할게끔 준비해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가면서 성장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경험. 네. 대회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도 좋을 때도 있을 거고요.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대회라는 건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요. 내 1등을 해서 해외를 가고 저도 뭐 운이 좋아서 한국 대회 해외도 나가봤지만 물론 갔다 와면 달라요. 뭐 연봉이나 이런 거 말고 뭐 주위에서 보는 시선. 그리고 고객들이 느껴주는 시선, 네. 축하 시선, 기분도 좋고 좋지만 저는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결과나 그런 것보다 내가 나가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대회는. 승패를 떠나서. 네, 그리고 대회는 많이 나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그쵸. 경력이 쌓일수록 더 못 나가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막내 일할 때는 뭐 떨어져도 좋고 결과가 안 좋아도 좋지만 그렇겠네요. 내가 한 매장의 관리자고 솔직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한 매장의 관리자고 너 경력이 있는데 혹여나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물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꽤 늦게 대회라는 걸 나가보기 시작했지만 있겠지만 그래서 같이 시작했을 때 많이 접해보고 또 거기서 배우고 유대관계 형성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바텐더라는 직업은 술을 만드는 직업 혹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뭐 쉬워 보이는데?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현재 예비 바텐더 친구들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을 상대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매너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단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 이 예비 바텐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질문 중에 있었는데 뭐 학교를 다니거나 네. 뭐 고등학교 때 이 관광고등학교라고 그러죠. 뭐 네. 이 분야에 뭐 약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현장에 오면 그래서 10분이 오면 한 분이 버틸까 말까예요. 현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보는 거와 현실은 다르거든요. 네. 이 화려함 속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바텐더들은 좀 작은 연예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화려하지만 많은 연습과 많은 힘듦과 경험,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바텐더들도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학교 다닐 때 그냥 모여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그게 몸에 배워버리면 이건 일이니까 현장에서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달라요. 조금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으면 해야 돼? 나 자격증 있는데. 그쵸.
나 저기 가면 그냥 바에서 일하라 하던데 왜 여기는 출근했을 때 난 바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왜 홀 보라 그러지? 뭐 설거지 시키고. 내 설거지만 하지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못 견디는 친구들이 많죠, 현장에서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 자기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적인 시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밤낮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냥 화려함 속에 조금은 힘들거나 노력들을 먼저 한번 좀 과연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내가 이 바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했을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할 자신이.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내 나이가 됐을 때도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이 그랬을 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도 그냥 단순히 뭐 술이 좋아서 이성이 좋아서 보다 이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바텐더라는 직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녁에 일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 대중의 눈앞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이지만 작은 연예인처럼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직업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직접 말씀을 듣고 이 15년 동안 이 생각을 갖고 이 직업에서 살아남아서 어느 정도 선배님으로 불려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많은 친구들이 화려만 속아서 직업을 선택하기보단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를 먼저 그런 매너라던가 이런 거를 준비한 상태에서 이 직업을 조금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부산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는 와서 여기 이 퍼지네이블의 그 매력을 느껴보고 가고 싶네요. 뭐 언제든지 네. 오시면 다음에 제가 화려한 칵테일 쇼도 보여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